포스코법은 대기 배출가스에 대해 불투명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용광로 브리더에 대한 검사를 지난 4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항이 중단돼 온 포항 제주 간 항공노선이 9월 16일부터 재개돼 폐쇄 위기에 몰렸던 포항공항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직위 해제와 함께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환경부 조사 결과 환경 오염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특히 용광로 브리더의 배출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검사는 엄연히 법적 규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그동안 한 번도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제철소의 용광로 브리더의 대기오염 문제가 논란을 빚자 환경부는 지난달 브리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포항제철소 브리더의 불투명도는 64%, 광양제철소는 54%로 나와 법적 허용치 20%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40% 이상이면 시커멓다고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시커멓다면 되는 거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로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는 20%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매달 1회 측정해 기록하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 4년 동안 브리더에 대한 불투명도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기록해놓은 결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환경당국 역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고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브리더 관련해서 이거 배출가스 이제 불투명도 측정이 있잖아요. 네. 우리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확인하는 거는? 대기 배출 시설은 아니죠. 보이죠, 또. 그거는 환경부의 업무로 되어 있어요. 비산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은 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고 포스코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감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불투명도 20%에 대한 기준이 현행법에도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로든 정비로든 불투명도는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다 보니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에선 미세먼지 등 시커먼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구름처럼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냄새 자체도 이제 다른 쪽에서 오신 분은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요. 포스코는 브리더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불투명도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환경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첫 불투명도 검사는 제철소의 휴풍 시간대인 새벽녘에 이루어졌다며 조만간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해가 뜬 후에 다시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미국 지진학회가 발행하는 지진학 연구 레터가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재확인하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포항 지진 공동연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조사단에 참여했던 해외 교수 5명의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포항과 경주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의 관리 부재, 넥스지오 사업자와 참여학자들의 윤리의식 실종 등 이른바 포항 교훈까지 제시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숨진 독도 지킴이 김성도 씨의 부인 김신열 씨가 독도로 돌아와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81살인 부인 김 씨는 그동안 울진에 있는 큰딸 집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19일 독도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울릉군은 고 김성도 씨가 맡아온 독도 이장을 김신열 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 제주 항공노선이 다시 열립니다. 그동안 아시아나와 에어포항이 제주 노선을 담당하다 운항을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대한항공이 다음 달 16일부터 포항 제주 노선을 하루 1회 신규 취항합니다. 최근 폐쇄 위기에 놓였던 포항공항이 다시 비상할지 관심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포항 제주 노선의 하루 1회, 주 7회 취항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홈페이지에 9월 16일 항공편부터 탑승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기종은 130석 규모의 A220으로 포항 출발은 오후 1시 15분, 제주 출발은 오전 11시 35분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김포 노선을 하루 2편에서 1회로 줄였고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동남아와 국내선 일부 노선의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제주 노선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 노선 미운영으로 많은 그 불편을 겪었지만은 앞으로는 여행 편의성 증진 및 제주 여행 수요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가 있다고. 포항공항은 1971년부터 민항기가 취항해 아시아나와 에어 포항이 제주 노선을 뛰었지만 적자와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이 제주 노선을 취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은 도시의 주요 인프라 중 하나여서 제주 노선 취항이 포항공항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항은 도시 경쟁력, 도시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포항 김포 노선 외에 이번 9월 16일부터 제주 노선까지 확대 운항하고 제주 노선은 김포와 달리 탑승률 70% 미달 시 최대 연간 10억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항 시민이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일본 대신 제주도 여행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포항공항은 주차료가 없어 포항 경주는 물론 경북 동남부권 주민들의 이용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부서별 예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됩니다. 경주시는 행사나 축제 예산을 10% 줄이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할 방침입니다. 경주시와 한국유소년축구연맹, 경주시 축구협회는 오는 23일부터 6일 동안 경주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스페인, 브라질, 미국 등 11개국 20개 팀 400여 명이 참가해 62개의 경기를 치릅니다. 경주시는 해외 참가국 팀별로 통역원과 안내공무원, 서포터즈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당 공천을 받겠다며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중대 범죄여서 지방의원직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5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중간에 낙마를 하게 되고 그것도 혈세로 다시 또 재선거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죠. 이들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신고한 선거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김태겸, 황종옥 의원이 2,800만 원, 신경희 의원 3천만 원, 김병태 의원 3,700만 원, 서호영 의원이 4천만 원입니다. 선거 비용도 모자라 보궐선거 비용까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정당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원인 제공자에게도 선거 비용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불법 선거 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검은 거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지기를 지역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파출소의 49살 A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추석을 맞아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30%에서 최고 50% 할인해 줍니다. 할인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이 돼 있거나 울릉군에 8촌 이내에 친인척이 있는 귀성객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포항과 후포, 강원도 강릉과 묵호에서 각각 울릉도를 오가는 6개 선사의 여객선 8척이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양쪽 가득 불법 주차 차량으로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집니다. 차가 아침에는 여기는 진짜 완전 주차장식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애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구청과 교육청, 시의회에 수년째 민원을 넣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크고 작은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저희 차에 친구 동생이 부딪혀서 울어서 그때 차가 너무 양편으로 붙어 있어서 좁아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포항시는 이 일대 주택이 밀집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에만 한정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나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시승격 70년을 맞아 포항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지방도시 필생기가 오늘 밤 10시 5분 포항문화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지방도시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고 도시 재생과 환경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영국 더 타임즈의 2019 소규모 세계 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칼텍과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이은 3위로 포스텍은 아시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이번 평가는 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대학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민 참여 행정을 위해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인구 늘리기,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며 홈페이지와 우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창의성과 계속성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수상자에게 부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렀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 동해안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새벽 사이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 동해안으로는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북부 동해안으로는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는 곳곳에 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의 불쾌감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점차 가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시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울진군 죽변면이 7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죽변면 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2달간 3일 만세운동을 주제로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 디자인연구소는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연구소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협회를 위한 CI 디자인으로 커뮤니케이션 앤 CI 부문에서 위너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고교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응시 원서는 본인 접수가 원칙이고 여권용 사진 2장,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칩니다.